친구들은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어차피 거절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자기는 예쁘지도 않고 성격도 안 좋아서 친구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요즘 새 학기를 맞이해서 설레기도 또 걱정도 많으시죠? 그러면서 야심찬 새학년 새학기 학습 플랜을 계획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학습 성과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새학년, 새학기에 잘 적응하는 것이 학습적으로 뭔가 막 달릴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밝고 즐겁게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2학년을 맡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반에 소윤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쉬는 시간 종이 울릴 때마다 책상 위에 두 팔을 이렇게 포개어서 얹고는 항상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공부 시간 종이 울릴 때까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3월 새학기가 시작하고 대략 한 일주일 가까이 그러는 거예요. 소윤이는 쉬는 시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였죠. 특별히 친한 친구도 없어 보이고 작년에 같은 반 친구가 누구였는지 보니까 그 친구조차 소윤이가 아닌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거예요. 소윤이는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자기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주로 엎드려 있었어요. 저는 밝게 막 웃고 떠드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기가 죽어 보이는 소윤이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학기 초 부적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살짝 남겨서 소윤이랑 상담을 좀 했어요. 그런데 소윤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소윤이는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어차피 거절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자기는 예쁘지도 않고 성격도 안 좋아서 친구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 기간을 몇 주 뒤로 계획이 되어 있긴 했지만 이대로만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소윤이 어머님이랑 잠시 뵙기로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상담을 약속했던 날 아기띠를 맨 소윤이 어머님이 이렇게 오셨는 거예요. 동생이 돌도 채 지나지 않은 굉장히 어린 동생이더라고요. 우리도 다 그 시절을 겪어봤으니까 기억이 나시겠지만 힘들잖아요. 굉장히 지치고 소윤이 어머니도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소윤이랑 또 부모님께 작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소윤이가 친구들이랑 조금 더 즐겁게 잘 지내려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소윤이 어머님은 체념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걔가 날 닮아서 못생긴 데다가 성격도 그렇게 소심한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는 하던데 그건 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사실 저도 소윤이 키우는 거 너무 힘이 들어요. 차라리 말 못하는 동생이 나아요. 어떤가요? 소윤이가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그 원인을 외모나 성격 같은 그런 소윤이의 내부의 문제로 보고 계시죠? 소윤이가 가지는 그 부정적인 정서는 소윤이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 확실하죠? 혹시 소윤이 엄마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이 경우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평범한 축에 속하는 우리도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정서를 아이에게 전달할 때가 좀 있어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머리를 거치기도 전에 나와버리는 한숨 소리, 무시하는 듯한 말투, 불안한 눈빛, 화난 듯한 발소리, 이런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한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소윤이 어머님은 이후에 몇 차례 더 만나서 저랑 상담을 이어나갔어요. 소윤이와 그리고 소윤이 어머님을 위해서. 사람마다 같은 사건을 해석하고 그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필터는 제각각 크기와 질이 달라요.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다가 생긴 일로 그럴 수도 있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상황에도 그 일이 나 때문에 생겼으며 이 나쁜 상황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학기 초를 맞이하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변화를 마주할 때 최대한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바라보고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들이닥치는 부정적인 생각을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영구화, 만성화, 내부화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구화는 이 사건이 일시적이거나 가끔 발생하는 일이 아닌 항상 영구적이라고 설명하는 설명 방식. 만성화는 자기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체로 해석하는 방식. 그래서 일부 영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전체적인 문제로 크게 확대해서 가는 거죠. 내부화는 역경을 겪었을 때 사건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여겨서 무조건 남 탓을 하거나 반대로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내부화는 자존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해치거나 또는 반대로 관계를 해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윤이의 상황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소윤이가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 놀지 못하는 건 본인의 못생긴 외모나 또는 성격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내부한 거예요. 그 탓을 나에게로 돌리고 있죠. 그런데 이 못난 외모와 나쁜 성격이 어딜 가겠어? 변하겠어? 이런 생각이 만성화. 그리고 새학년이 되어봤자 어차피 친구들은 나를 싫어할 게 분명해. 연구한 거죠. 이렇게 상황을 비관적으로 설명하는 아이는 지금 일어난 문제가 자기 때문이며 또 변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아이는 이렇게 판단해요. 친구들이 너랑 지금 같이 못 놀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살펴보고 편이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내가 중간에 낄 수 없는 게 당연하겠다. 같이 할 친구를 찾아오거나 또는 다른 놀이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만성적이고 영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특정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인 문제로 판단하는 거예요. 즉 놀이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긍정성 훈련을 통해서 계속 키워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내향적이다 또는 외향적이다, 예민하다 또는 순하다, 이런 기질 같은 것은 타고날 수 있지만 이 긍정성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비인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 중에 부모님은 가장 큰 환경 요인이에요. 따라서 여리고 예민한 아이에게는 표정이나 눈빛, 말 한마디조차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돼요. 아이를 유리그릇 다루듯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이의 성향에 따라 조심스럽게 양육해야 되는 그때가 있고 또 조금은 러프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있어요. 지금 소윤이처럼 타고난 성향이 여리고 좀 예민한 편에 속한다면 대놓고 강하게 커야 된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곤란하겠죠. 내면의 긍정성이 충분히 자리 잡힐 때까지는 사랑의 표현과 믿음의 한마디가 엄청 필요해요. 아이의 긍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셔도 괜찮아요. 유리그릇 같은 아이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방어복쯤 하나는 좀 걸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 많은 부모님이 내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좀 평안하게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아이가 막 울거나 좀 짜증을 내면 마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마주한 듯 우리도 마찬가지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 속상해요. 그죠? 이때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이 이내 엄마의 감정으로 전이가 되는 순간이죠. 이게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의 이름이죠. 불안한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불안을 이내 알아차리죠. 그리고 엄마를 불안하게 만든 사람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눈치를 채요. 아이는 엄마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또 불편하겠죠. 조용한 성격도, 친한 친구가 없는 것도, 쉬는 시간에 혼자 노는 것도 잘못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를 믿으셔야 돼요. 불안할수록 더더욱요. 잘할 거라는 믿음, 잘하고 있다는 아이를 향한 그 믿음이 부모님이 보여주는 긍정의 마음이죠. 이 조건 없는 믿음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져요. 아이를 믿는다면 네가 잘하겠니? 이런 불신 섞인 말이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로 자연스럽게 변하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은 아이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 긍정성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로 표현하면 될까요?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한계선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긍정의 말과 눈빛과 행동 많이 보여주시고요. 많이 안아주시고요. 특히 지금처럼 변화를 맞이하는 그 불안한 시기에는 더더욱 말이에요. 다음에 제가 긍정성을 훈련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그럼 새학년, 새학기 밝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시작하시고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